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 서포트 플랫폼 운영자 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보한 대로 2023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정보와 보상 플랜 상세 풀이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거기에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각각 회사별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브레이크웨이, 유니레벨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거는 책에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지만 그 보상을 푸는 거는 그냥 문자로 아니면 도식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걸 내가 사업으로 한다, 비즈니스로 한다 하게 되면 그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라. 회사는 만나고 보고 느끼면 알 수 있지만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수당을 수령해도 이게 어떻게 나뉘어져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GNMU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상 플랜 상세풀이 7강은 바이너리의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잡았다는 회사, 애텀이죠. 국내에서는 이제 불굴의 탑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10위권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애텀이 보상 플랜, 그리고 새로 한국에 오픈된 키아리 코리아 보상 플랜을 오늘은 이제 비교해 드리도록. 그래서 키아리 대 애터미. 그렇다면 애터미 사업자, 키아리 사업자들이 무슨 편들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그 마케팅, 친마케팅 저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멤버십 활동을 하고 육성을 하고 후원을 하고 현장에서도 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에 앞서서 보상 플랜이라는 것은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사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항목으로 어떤 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단체 협약, 임금 협약하고도 같은 겁니다. 자영업을 한다, 아니면 농부들이 생산을 했을 때는 납품가하고도 같은 것. 그럼 보상 플랜의 방식은 큰 줄기로 보게 되면 바이너리 방식, 그 제한의 조건 때문에 바이너리 방식과 다음 유니레벨, 브레이크웨이, 아니면 또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유니레벨이 형태는 어디든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데스 적용되고 브레이크웨이는 분리 독립을 하는 건데 크게 보게 되면 유니레벨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은 좌우 팀 형태로 가느냐, 요게 바이너리와 브레이크웨이, 유니레벨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보상 방식에서 돈을 번다고 딱 생각한다면 딱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세 가지는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이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함께하면 좋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그때그때 달라요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함께하면 좋아요 한다는 것은 이제 팀플레이 중심인 거고, 그룹 중심, 팀 중심, 문화 중심인 거. 혼자서도 잘해요 하게 되면 나 혼자라도 잘하면 될 수 있는 거. 그럼 혼자 잘해도 된다. 나는 능력이 출중해. 나는 영업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조직도 잘 이끌고 그리고 사람 설득도 잘하고 내가 마음먹은 거는 목표의식이 있고 내 욕망이 불탄다. 그런 사람들은 판매 영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영업 장사. 또 이런 사람들이 쇼도 잘하잖아요. 동정심 유발하는 거. 또 강제 판매하는 거. 아는 지인들 찾아가지고 강제 판매하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를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바이너리 보상 방식에서 혼자 잘하는 사람들이 수당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추천 보너스거든요. 또는 첫 보너스, 패키지 보너스. 내가 직접 전달했을 때 받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 보너스, 패스트 오답 보너스, 키아리 같은 경우는 패스트 오답 보너스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패키지 보너스, 아니면 퍼스트 오답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이 내가 추천을 했다고 명시를 하고 등록한 사람이 발생하는 첫 매출에 대해서 주는 경우가 이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고, 또 일부에서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리테일 보너스 또는 커스터머 보너스, 컨슈머 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전달 추천. 그럼 이 역량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게 후원 방판이나 방판. 그러니까 후원 방판에 익숙한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있게 되면요. 이 소위 사람을 놓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함께하면 좋아요 하게 되면 지렛대 원리를 활용한다,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다,
아니면 나는 좀 실력이 모자라지만 이 정보를 꾸준히 차분히 내가 리더십은 없지만 팔로우십을 가지고 주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나오는 게 이제 바이너리에서는 팀 커미션이라 그런 거죠. 또는 바이너리 수당 뭐 이거를 일반적으로 좌우 맞춰가지고 소실적 대실적 하면서 후원 수당이라고 하는데 후원 수당의 범주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다 후원 수당이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ABC 미팅을 활용한다, 세미나 참여, 파트너를 후원하고 멤버십을 확장하고 아니면은 세미나 갈 때 집에 가서 이제 픽업하는 것도 여러분 후원 활동이에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울어주는 것도 후원 활동이고 밥을 먹는 거, 제품을 잘 쓰게 해주는 거, 제품을 빌려주는 것도 다 후원이거든요. 이거 함께 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팀 커미션, 후원수당, 바이너리 보너스 이거를 잘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것은 전달도 하고 후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추천 파트너들이 소득도 발생하게 하고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소득을 창출하게 만들고 육성 후원에 이바지한다. 아니면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매칭 보너스나 승급 보너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하이브리드 방식 서로 믹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이너리에서 돈 버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웨이나 유니레벨에서는 혼자서도 잘해요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보상 방식에 따라 조직 운용을 달리해야 되는 혼자 하는 거는 다 동일하거든요. 판매 영업, 영업장사, 동경유발, 강제 판매, 강제 구매 그리고 베팅치기 하는 거 다 동일해요. 어차피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패키지나 내가 샘플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을 극급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안 한다는 건데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다는 그런 진짜 구라 중에 상구라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고 만약 브레이크웨이나 유니랩에서는 이걸 판매 수당 또는 무슨 아니면 무슨 패키지 수당 뭐 리테일 보너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함께 잘하면 ABC 미팅 똑같이 함께 하는 거는요. 어느 비즈니스나 다 동일합니다. 영업이든 판매든 후원 방판이든 바이너리든 유니레벨이든 브레이크웨이든 매트릭스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ABC 미팅, 어드바이저, 뭐 비즈니스 메이더, 뭐 컨슈머 클라이언트 아니면 커스터머 뭐 세미나를 참여하고 파트너를 후원하고 멤버십을 확장하는 거 유니레벨에서는 이걸 레벨 보너스라 하죠. 1대, 2대, 3대, 4대, 1레벨, 2레벨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면 브레이크웨이에서는 그룹 개발 보너스라고 하든지 뭐 그룹 후원 보너스라고 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팀 수당, 뭐 팀 개발 이런 명칭으로 만들고 뭐 직급 보너스라든가 육성 독립 수당이랑 브레이크웨이랑 공유 보너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전달 후원 육성, 추천 파트너, 분리 독립. 브레이크웨이에서는 분리 독립을 하잖아요. 유니레벨에서는 레벨 아웃이라 하죠. 뭐 대부분이 한 6대 정도, 6대까지 나오게 되면 유니레벨을 보게 되면 여러분 스탠드 운동장을 6계단 있는 걸 꽉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만 수당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만 소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밖에 있는 관중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웨이는 작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독립 분리 보나 브레이크어웨이거든요. 그럼 바이너리는 반분반해가지고 청백전이에요. 그러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별 보상 플랜의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아요. 내가 하고 있는데 뭔 방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상 플랜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는 멤버십에서는 뭐 일반 뭐 공공의 작업 아니면 밖에 활동하는 것도 구조화라 하죠. 스트럭처. 언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생각 사고력도 마찬가지인데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그 구조화의 핵심은 바이너리 방식은 구조화가 두 개의 팀을 만드는 거예요. 나로부터 좌우가 딱 생기기 때문에 합치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삼각형이 구조가 되는 게 바이너리 이거를 테트라포드 형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좌우가 형성되면 그 구조화가 끝입니다. 그럼 바이너리는 그 좌우가 형성된 것을 하부 사람들도 좌우 형성되게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팀 커미션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회사의 키알이 바이너리 방식이거든요. 기존에 한국에서 월 억대를 받는 소득자가 드러나 있는 분들 보게 되면 다 바이너리 회사입니다. 유산화의 뭐 K모 사장 보게 되면은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요즘은 보니까 이제 골프 연습장 가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리더십 쪽으로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거를 이루었더라고요. 또 이제 시너지 여기 그 화면에 나오지만 뭐 시너지의 뭐 H모 사장 그건 형제가 다 최고의 그 위치를 구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새로 오픈된 데 보면 뭐 소마덤 젤이라고는 유유라이프도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내 회사에서는 바이너리 방식으로 조직을 형성하는 거는
애텀이죠. 이제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을 했고, 안정적 위치까지 이제 1조 매출을 이제 넘겼으니까, 그 제네럴 바이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취급하는 지쿱 같은 것들, 뭐 그 외에도 뭐 엔젝타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런 형태들이 바이너리 형태다. 그럼 유니레벨 방식은, 유니레벨 방식에는 U자로 시작한 유니시티 대표적인 거죠. 유니레벨 방식은 쉽게 가지고 기본적인 뭐 세기둥 하는데, 세기둥은요 승급의 첫 요건을 세기둥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승급할 때 그 분류를 할 때 세 개를 가지고 좌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 큰 쪽 하나, 작은 쪽 두 개 나머지 합치는데, 세 개 다음은 또 다시 세 개, 이제 연하게 나온 게 1대를 3명씩 3, 6, 9, 12 이렇게 자기 1대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함께할 때, 처음부터 최고 직급의 순급 조건에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니시티 같은 경우는 요 세기둥의 승급 조건에 6대 3대 1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아니면 그 뭐 인큐텐 같은 데는 그게 맞는데, PM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은 이게 12라인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나 조건을 갖추고, 뭐 한국에 보게 되면 10개 라인하고, 뭐 3개 다음, 5개 라인 다음, 이제 육성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면 최고 직급 갈 때 그 라인을 처음부터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 폴라이프 같은 경우, 뭐 인큐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니레벨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이미 이게 그 정통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통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엄밀하게 따지면 후원 방판의 형태로 이제 태동했다고 봅니다. 아메이가 대표적인 케이스, 허벌라이프, 누스킹.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6개 레인, 8개 레인, 12레인, 그 12제자를 육성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 사람들을 나와 동일한 입장으로 분리 독립하는 건데요. 국내 회사로는 하이리빙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본 승급하는 게 뭐 3개, 6개 안에 6개 정도 레그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나중에 그 레벨이나 분리 아웃이 되거나 레벨 아웃이 됐을 경우는 업라인들이 시장 속에서는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수당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라인, 뭐 유인행위 이런 것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이너리 보상, 바이너리의 수당 항목은 크게 만약 키아리 같은 경우는 5개죠. 뭐 추천 보너스, 커스터머 보너스, 팀 커미션, 매칭 보너스, 직급 성취 보너스. 미국 본사나 글로벌에는 7개죠. 여기에 뭐 스피드 보너스라든가 뭐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국내는 35%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요건의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간에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리더 사업자, 한국의 사업자들이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왜? 수당 지급의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최고 직급에 승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쉐어 보너스에서 공유 보너스 있죠. 매출에 공유하는 보너스,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 이거를 한국에서는 자동차 보너스, 또 어떤 데는 직급 유지 보너스가 크게 작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안정이. 이 직급 유지 보너스가 보게 되면 후원 방판에 이제 그 성향을 띠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직급 유지 보너스가 있는 데가 지금 소개하는 이제 애터미 같은 경우.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키아리와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애터미는요, 멤버 숫자가, 가동하는 구매자 숫자가 오히려 국내 최고입니다. 바이너리의 그 성상의 안정적 기반을 이뤄놨습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방식인데, 바이너리 방식일지라도 수당 지급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학습 차원에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두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가 아이디로는 뭐 3천만 번 가까이 나오고 뭐 1,500만 멤버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멤버십들이 이거 저변 확대해야 하는데, 국내 회사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소비 생활이나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한 게 애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회사 중에 사업자들의 이거 밸류가 가장 뛰어난 데도 애텀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가장 나쁜 것도 있잖아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애터미와 키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학습하고 알아야 될 거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키아리 보상 플랜하고 애터미 보상 플랜 두 개를 핵심만 짚어주면 되잖아요. 서점에 보게 되면은 그 애터미 그 박한길 회장에 대한 책도 이미 나와 있고, 또 DSA의 또 회장직도 맡고 있고, 글로벌에 이미 그런 그 외국의 사업자, 한국에서 나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 중에 실질적 외국 사업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애터미 하나뿐입니다. 그럼 키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듣는 분들도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검색을 하고 뭐 해도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학습을 하고, 또 하나 사회에 헌신하는 것들을 두 개 회사는 좀 강조를 있고 도네이션,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특징이 있어요. 자, 수당의 종류를 보게 되면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매칭 수당, 승급 프로모션, 직급 유지 수당, 리테일 수당이, 커스터머 보너스, 이 6가지 수당이 바이너리에서 나오는 게, 뭐 공유 보너스는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매출을 공유하는 거 다 허브입니다. 전 세계 매출에서 N값을 정해가지고 자기 산하 볼륨에서 값을 정해서 그걸 공유 수당을 주거든요. 그 방식을 후원 수당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바로 애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PV의 프로테이지를 7대3, 그 회사 얘기로 30%는 회사 지분, 70%를 가지고, PV의 70%를 가지고, 그럼 PV에 대한 PV 값은 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아니면 책에 지금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PV 값에 대해서 후원 수당을 44% 지급해 주는 게, 그거를 공유, N값, 전 세계 매출 공유할 때 주는 방식으로 해서 N값 공유 마케팅이라고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서 있다 없다로 갈 수 있고, 간단하게 설명, 추천 수당. 애터미에는 추천 수당이라는 게 없어. 그게 소비자 마케팅이니까 내 그룹 볼륨에 들어가는 소비 생활이나 소비 마케팅이나 그 판매를 하라는 걸 권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터미의 첫 직급이 판매사라는 거예요. 세일즈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후원 방판의 요소와 바이너리의 조직 형태와 급에 대한 직급 수당의 개념, 이걸 엄밀하게 따지면 보상의 마케팅 플랜을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의 형태가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형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고, 그럼 추천수당은, 키아리 같은 경우는 추천수당이 좀 센 편이에요. 그 세다는 거는 후원 방판하고 비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일즈 볼륨이라고 하죠. 세일즈 볼륨 하게 되면 그걸 SV라고 표현하는데, 판매가하고 세일즈 볼륨은 틀립니다. 볼륨은 수당을 정산할 때 쓰는 건데, 세일즈 볼륨의 평균 20% 정도가 됩니다. SV의 20%가 추천수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놨죠. 근데 일회성만 지급한다는 게 첫 구매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되는 거는 뭐 커스터머 보너스나 리테일 보너스로 전환해서 나눠주고, 그럼 후원 수당입니다. 그럼 후원 수당에 보게 되면 팀 커미션이 이제 후원 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실적 작은 쪽 기준 1대1로 맞춰서 10에서 20%입니다. 그럼 매출 PV의 70%로, 30%는 초기에 그 회장이 직접 세미나 하면서 30%는 회사목, 70%는 사업자목인데, 그럼 35%를 오버하는 거 아니냐 물을 수 있는데, PV입니다. PV는요, 애터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44%를 주는 게, 30만 PV 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30% 하게 되면,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44%를 소실적 매출 기준 각각의 점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 점수치를 매일매일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N값을 공유하고, 그게 뭐 점수당 점수가 옛날 7만원, 인원이 늘어나니까 줄어든다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 N값을 공유하다 보니까 지금은 5, 6만원대 정도, 그게 이제 또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극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최고 1급, 1급에서 8급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1급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달간 후원수당의 극점이 맥스아웃이 3,750만 원입니다. 25일 기준 정산해서, 그 정산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수요일 시작해서 화요일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지급하는 게 이제 애터미의 방식이고, 여기에 그 키아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지급하고, 여기는 세임데이 페이 돼가지고 24시간 안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 생각하고, 나중에 보충 설명하면, 매칭 수당, 매칭은 육성한 사람,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돈 버는 액수의 일부를 받는데, 후원 수당에서 1, 20%고 여기는 44%가 공유한다고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매칭 수당 하니까 애터미는 매칭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1대에서 6대까지 유니 레벨에서 주는 1대에서 자기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그 인원은 상관이 없어. 추천 숫자에 따라. 그게 6대까지 팀 커미션의 그 기준으로 40%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요거 숫자 보면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후원 육성을 해야 가져가는 거다. 또 승급 프로모션은 가장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요거보다 이제 더 막강한 데가 있죠. 뭐 11억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PM이고 10억에 대한 임페리얼에 승급을 했을 경우 10억 줍니다. 이제 오픈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 뭐 10손가락 내외니까 1조 매출에 그 다이아몬드 100만 원에서부터 임페리얼 10억까지 있으니까 요런 경우 직급 수당, 승급 수당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를 직급 마케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아리 같은 경우는요. 스타에 뭐 좌우에 한 명씩 추천해 32,500원에서 다이아몬드까지 퍼플 다이아몬드까지 해도 1,625만 원. 그러니까 자기 보상하는 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승급 프로는. 그리고 직급 유지 수당은 키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급 유지 수당이 매출 PV의 20%. 그 20%를 7개 직급으로 분류해서 승급 자격, 그 기존의 매출을 승급할 때를 유지했을 때 7등급으로 해서 최고 직급은 뭐 0.3%, 그 초기 직급은 뭐 10%에서 뭐 5%에서 뭐 1.2%에서 0.3%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지는 게 이제 직급 유지 수당이거든요. 불편한 진실 중 하나가 직급을 유지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베팅을 친다는 말은 다 요런 요소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때 참고하고. 그리고 리테일 수당이 재구매 수당이라는 거는 여기는 판매사 내부에서 판매 이익이 있으니까 리테일 수당은 별도로 없는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판매사들이 이제 센터나 샵을 많이 내는 이유가 애터미가 바로 그런 거고, 여기는 커스터머 소비하는 거 리테일 보너스 재구매 SB에 20%를 주는 게 수당의 종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고, 자, 보상 플랜 선택 포인트. 보상 플랜의 선택 포인트하고 그걸 이슈와 쟁점화하죠. 그 쟁점화의 허와 실에 대해서 난 사업자들이 이거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를 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내 사업인데, 내 협업하는, 그리고 제품을 공급하고 내 전산 수당 관리하는 회사를 여러분 당당하게 활용하고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업자들이랍니다. 무한누적이라고 무조건 얘기해. 우리 무한누적에는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그걸 따져야 하는 건데, 무한누적이라는 건 그 조건을 이수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무한누적이 키아리 같은 경우는 25SV를 정기 구매를 매월 자기가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 정도 구매하는 소비자를 두면 그게 괜찮습니다. 어느 직급에 가게 되면 슈팅스타부터는 75SV,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게 되면 10만원 내서 2, 30만원 사이에요. 그랬을 경우 나로부터 내가 추천한 사람도 있지만 내 상위 레그들이 두 개 팀 이외에는 못 가니까 좌우에 흘러내려오는 매출은 전부 내 실적으로, 내 볼륨으로 무한누적됩니다. 애터미도 무한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무한누적이 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판매사. 수당정산을 매일 마감하잖아요. 그 점수별로. 그런데 내가 판매사가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멤버로 갔을 때는 평생 무한누적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판매사가 되는 순간 좌우의 볼륨을 소실적 볼륨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플러시 아웃 시키거든요.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난 다음 하게 되면 그건 무한 누적이 아니고 매일 매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누적된 게 초기에 이제 첫 수당이라 할 수 있는 판매사 수당을 받고 나면 매일매일 정산을 하니까 그때 점수치를 주고 나면은 그거는 플러시 아웃 된다는 거를 여러분 명확히 알고, 수당에 제한이 있습니다. 바이너리는 수당에 제한이 있거든요. 바이너리는 지급할 수 있는 수당, 그게 바이너리 수당에 한에 대해서, 후원 수당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15년 후에 온 사람들이 이게 좌우로 쌓여져 있게 되면 수당 지급액이 엄청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회사가 부도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팀커미션, 키아리 같은 경우는 팀커미션이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월 기준으로 우리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 팀커미션 한 품목이 없습니다. 2억 6천만 원 우리가. 2억 6천인데 지금 전체 수당을 2억 6천 받는 사람도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참고를 하고 지급 제한이 그 4가지 수당은 지급 제한인데 팀커미션만 지급 제한이 있다는 거하고, 그 후원 수당의 극점이 1급이 소실적 5천만 PV거든요. PV예요. 금액은 다릅니다. 5천만 PV로 제한하기 때문에 한 달 25일 워킹데이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게 3,750만 원. 한 달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수당 제한이 있고, 여기는 한 달 2억 6천. 승급 육성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성 조건이 하부의 사람을 매출만 오르는 게 육성만 해도 되는데, 키아리 같은 경우는 육성 조건이 없습니다. 5주 좌우에서, 그러니까 두 개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조건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육성 조건이 없다. 애터미 같은 경우는 육성 조건이 좌우 하부 라인에 단계별, 자기 바로 그 전 단계의 사업자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를 좌우로 2명씩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급에 해당되는 매출을 3개월간 유지해야 퀄리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 조건 때문에 바이너리 회사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실적에 베팅 쳤다 하는 것들은 육성 조건 때문에 대실적이 넘쳐나는데도 육성자가 없어가지고 베팅 치는 사례가 있는 회사들도 몇 개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고, 우리가 그 이슈화 중에 무자본 사업이다 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토자본 사업인 건 분명하죠. 진입장벽이 낮은 건 분명한 거죠. 초자본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기 소비로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떼해 나가면서 하는 파트타임 또는 뭐 투잡, 쓰리잡, 풀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고, 무자본이 아니고 소자본으로 내가 뭐 치약 하나, 신라면 하나, 단순 소비로 애터미에서 내세우는 거, 그거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또 네트워크에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게 상속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 법적으로. 네, 직계가족. 법에서 보장하는 상속 대상자들이 사망 진단서를 떼거나 아니면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경제활동을 못하게 이루었을 때 그런 사유서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이유가 발생할 때. 다음에 빠른 소득, 돈 된다, 빠른 소득은요. 수당을 빨리 줘야 빠른 소득이 되잖아요. 키아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원서버이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한데, 이게 정산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8시 59분까지 해서 그 마감 후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게끔 한국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소득이 가능하죠. 근데 애터미 같은 거는 수요일에서 화요일까지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주, 익주라 그러죠. 일일 마감 정산했던 거 모아둔 점수별 그 금액치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통장으로 후원수당 지급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에 하게 되면, 한 방이라는 거 한 글자로 딱 하게 되면, 수완이라는 거 S, 강점이 뭔지, 위크니스, 약점이 뭐고, 오퍼튜니티, 이게 기회가 뭐고, 트리치 해가지고 그 위협이 뭔지를 보게 되면, 키아리 애터미 보게 되면 키아리의 강점은 모멘텀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 태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 같은 건 안정감이죠. 뭐 글로벌 이제 10위권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이제 탑을 이제 다투잖아요. 아메이하고 그래. 토종으로서 탑을 닫고 멤버십 확장이라든가 그런 안정감이 있죠. 이걸 투자해서 보게 되면 뭔가 이런 거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죠. 두 회사의 공통점 지금 빨갛게 써 있는 거 있죠. 나는 리스크라고 보고 이제 약점이라고 보고 보는 게, 두 사람이 둘 다 창업자잖아요. 창업자가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사결정이 빠른 장점이 있죠. 강력한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독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은 아주 편한데, 그룹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뭘 좀 제안하고 따지고 이런 거 할 때는 그 기본 방향들을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간다는 이런 것들이 점의 요소가 되어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또 약점은 전부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오너십을 저는 약점으로 이제 봤습니다. 기회가 뭔고 하면은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 내가 시작해가지고 좀 고생은 되고 리스크가 있다 좀 밀어붙이게 되면 그 위치에 갈 수 있다. 그 멤버십이 아직 많이 확장 안 돼 있기 때문에 키아리 같은 거는 파이오니아 정신으로 가능하고, 애터미 같은 경우는 롤 모델이 있죠. 성공자 모델. 10억을 말이죠. 컨테이너로 떠가지고 현금 10억을 컨벤션에서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성공의 과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롤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는 아주 그런 강점, 보고 배울 게 있다는 거하고, 또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팀을 만들고 구상을 하고 전략기획 홍보를 하게 되면 키아리에도 큰 기회가 있고, 줄 서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키아리든 애터미든.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글로벌 환경이 리스크가 됐습니다. 국가 간의 이제 분쟁이라든가 국가의 제도적인 거, 법률적 차원, 수당의 제한 같은 글로벌 환경이 키아리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글로벌 시장 확대에서는 또 기회가 되는 거. 만약에 그 애터미의 리스크가 뭐냐 하게 되면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1조대 매출을 하고 국내 탑에 가 있으면은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임계점에 있어서 그 여론 이슈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키아리와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바이너리도 수당 방식이 다르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GNMU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 이 플랫폼은 누구나 활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들이나 아니면 항의나 문의 있으면은 쪽지를 아니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응하는 대로 수정할 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었습니다.